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29일 수요일 국야 국농 국배 4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한화 대 LG입니다. 한화는 코디 폰세를 앞세워 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삼성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부활했지만 4일 휴식 후 등판 시 투구가 흔들린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타선은 2차전에서 홈런 2방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LG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수 등 불펜이 흔들리며 접전에서 버티지 못하고 수비 집중력 저하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폰세의 초반 안정감과 타선의 초반 득점이 핵심이지만 장기전에서는 체력과 뎁스의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LG는 손주영을 앞세워 3연승을 노립니다. 시즌 내내 한화 상대로 강한 투수였고 최근 등판에서도 9위와 제구 모두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에서는 류현진을 상대로 13득점을 터뜨리며 타선이 완벽히 폭발했습니다. 박혜민, 홍창기, 오스틴이 중심을 잡으며 집중력 높은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펜진 또한 5.2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보이며 경기 후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현진의 붕괴로 충격을 받은 한화는 여전히 흐름이 불안합니다. 원래 예상은 LG의 연승이었는데 오늘 폰세가 깨진다면 내일은 필패입니다. 한화에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깨질 거라는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폰세와 삼성전 마지막 마무리를 기억해봅니다. 한화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DB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SK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83대 81로 승리하며 길었던 8연패를 끊었습니다. 새로 영입한 닉 퍼킨스가 26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중심을 잡았고 정성우와 샘 조세프 벨란겔이 각각 15득점을 기록하며 백코트 경쟁에서도 힘을 보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밀렸지만 범실을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유지해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만 이번 승리는 SK가 원희 부상과 주력 결장, 일본 원정 피로로 정상 전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전히 수비 전환 속도와 골밑 높이 싸움에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팀입니다. 원주DB는 서울 삼성을 94대 80으로 꺾으며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헨리 앨런슨이 31득점 9어시스트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했고 이선 알바노가 16득점 8어시스트로 공격 전개를 책임졌습니다. 강상재 역시 12득점으로 안정감을 더했고 교체로 들어온 에삼 무스타파가 골밑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높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원주DB는 리드를 잡은 후부터 철저히 세컨드볼과 수비 리바운드를 장악하며 팀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원정에서도 3승 1패로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닉 퍼킨스의 합류로 한국가스공사가 반등 기회를 잡았지만 팀 밸런스와 전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DB는 높이 싸움과 클러치 시 안정감에서 앞서며 앨런슨과 알바노의 조합은 현재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득점 효율을 보입니다. 전력 리바운드 완성도 모두 우위인 원주DB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한국전력은 베논의 높이를 앞세운 블로킹이 강점입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타점을 정확히 읽고 김정호가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잦고 서재덕과 신영석 간 블로킹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세트 후반 수비 커버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베논이 후위로 빠질 때 중앙 수비 공백이 커지며 상대의 속공에 쉽게 노출됩니다. 김정우 의존도가 높아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세터 선택이 제한되는 부분도 약점입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이지만 세트 중반 이후 조직력 붕괴가 빠르게 찾아오는 팀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수비 후 공격 전환 속도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바야르 사이안의 디그와 세터 황승빈의 빠른 볼 배급이 완벽히 이어지며 레이바의 강타가 공격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는 백어택 타이밍이 날카롭고 허수봉 역시 좌우 이동과 후위 공격에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블로킹 타이밍이 일정의 랠리 상황에서도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바야르 사이안의 수비 집중력과 황승빈의 템포 조절이 맞물리며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현대캐피탈은 본인들의 루트로 경기 전체 리듬을 완전히 통제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리시브 안정성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대논과 김정호를 앞세워 맞서겠지만 리시브 불안과 수비 커버,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전환 속도와 세트 타이밍 모두에서 완성형 구조를 갖췄습니다. 조직력과 템포에서 앞선 현대캐피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흥국생명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한 오픈 공격 전개가 핵심입니다. 실바는 강한 스파이크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초반부터 경기 리듬을 주도합니다. 레이나는 양쪽 사이드를 폭넓게 활용하며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하고 유서연은 안정적인 리시브로 세터와의 싱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실바 한 축에 집중되면 블로킹에 예측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세터와 공격수 간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랠리 중반 이후 리듬이 끊기는 구간도 문제입니다. 결국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실수로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흥국생명은 블로킹 타이밍과 수비 밸런스가 완벽한 팀입니다. 이다현이 한 박자 늦춘 블로킹으로 상대 퀵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며 랠리 주도권을 잡습니다. 레베카는 오픈과 백어택 모두 정확하며 세터와의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최은지는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고 정윤주는 하이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 위기에서도 득점을 책임집니다. 흥국생명은 세트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이 모두 뛰어나며 후반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 완성형 팀입니다. 이 경기는 블로킹 타이밍과 리시브 안정성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GS칼텍스는 실바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제한되지만 흥국생명은 이다현의 블로킹 타이밍과 레베카의 득점력을 앞세워 전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력과 집중력에서 한 단계 앞선 흥국생명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